제가 뭐 특별한 것을 내용을 얘기한 건 아니고 엥겔스의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 여기에 나온 여성 해방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내 의견을 살짝 결합시키는 살짝 더하는 그 정도인데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여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별로 사실 거의 고민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녁 동지가 이걸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글을 한번 써봤는데, 근데 이게 너무나 간단한 문제야.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그 논의가 엄청 많은지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나온 그 표현을 쓰면 과잉 논의가 좀 되는 거야. 과잉 논의.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 생각에는 엥겔스는 이미 다 답을 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 내가 좀 해석을 하자면 인간의 평등 없이 남녀 평등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세상에 인간의 절반이 남녀인데 지금 인간이 평등해요? 그렇지 않죠. 첫째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엄청난 불평등하죠. 그죠? 하나는 착취하고 하나는 착취당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노동자라는 사람들은 이것만을 주로 강조하죠. 근데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이제 여성 해방 문제에 대해 그런 논의가 가지는 장점이자 단점이지. 노동자 계급 내부에서 혹은 자본가 계급 내부에서도 평등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재용이하고 하청업체 사장하고 똑같이 사장이지만 부르주아지만 평등하겠어요? 절대 안 평등하죠. 절대 권력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도 이 부자가 있어. 정규직은 한 연봉 한 1억 되는 사람들.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는 거의 거지잖아요, 그죠? 그럼 엄청난 차이가 있죠. 또 하나는 남성과 여성. 남성이 월급이 많죠. 비교적. 남성이 비교적 월급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여성이 월급이 좀 적어. 그래서 여성은 억압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급의 철폐뿐만이 아니라 다른 측면도 그런 남녀 간의 소득의 격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힘의 이런 불균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철폐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하튼 결국에는 그 인간 평등, 즉 노동 해방이나 인간 해방 없이는 남녀 평등도 없고 남녀 평등이라는 건 여성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봐야 된다라는 이게 사실은 제 결론이죠, 결론인데,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보면은요, 여성 해방이라는 게 뭔가? 여성 해방. 여성과 남성의 문제죠. 여성과 남성의 문제야. 자본과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과 남성.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는 거죠. 주로 가족 내에서 발생하고, 이 가족에서 발생하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까지 같이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자본의 착취 억압부터 해방은 이제 노동 해방이 인간 해방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면은 남녀도 결국 평등해지고 여성 해방도 완성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엥겔스의 그 책에 기초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이 혹시 다 읽었겠지만 뭐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는 이제 모건의 그 기준에 따라서 엥겔스가 그대로 받았죠. 그래서 원시 공산 사회가 있죠. 그다음에 계급 사회가 있고 이제 공산 사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시 공산 사회는 야만과 미개로 나눠요. 야만과 미개로 나누는 그 기준은 조금 거치게 얘기하면은 야만까지는 인간이 이제 이렇게 주워 먹었어요. 사과도 따먹고 뭐 풀도 뜯어먹고 물고기도 잡아먹고. 이제 미개에 넘어오면은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목축과 농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만은 이제 구석기 시대까지예요. 미개는 이제 신석기 시대에 넘어오면서. 그다음에 이제 계급 사회는 이제 노예 봉건, 자본, 그다음에 사회주의까지도 계급 사회를 볼 수 있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미개 사회는 생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계급 사회도 생산을 시작하죠. 생산을 시작하는데 이제는 철기를 가지고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업이 발달하는 이제 과학과 기술의 시대를 계급 사회로 보는 거죠. 우선 사회는 뭐 문명 사회고, 우선 사회는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엥겔스나 혹은 우리 막스 레닌주의자들, 모건 같은 경우 이렇게 나누는데 내가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권정기의 학설인데 권정기 독창적인 건 아니고 그 막스가 그랬죠. 공산사회 이전의 단계는 인류의 전사다 그랬어요. 인류의 전사.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에서부터 이제 인류의 새로운, 막스는 표현 안 했지만 후사죠. 후사가. 그러니까 인간 사회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공산사회가 2단계, 공산사회 이전이 1단계 사회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나는 그 기준을 일단 잡아보면은 나는 야만 사회가 인류 1단계라고 생각하는 거지. 1단계, 야만 사회. 이거는 이제 인간이 거의 동물과 거의 똑같은. 그러니까 주워 먹는 이런 시대, 구석기 시대까지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다 미개 사회야. 내가 보기에는 계급 사회도 다 미개 사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다 미개 사회로 보냐면, 야만과 미개 사회로 인류 1단계를 보냐면, 계급 사회를 지배하는 법칙이 뭐겠어요? 양육강식이죠. 지금 좀 전쟁이 나는 거 봐요. 먹고 먹히는 거예요. 적자 생존, 그죠? 생존 경제. 이거는 동물의 세계랑 똑같거든요. 동물 세계랑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사회를 다 미개 사회로 보는데, 미개 사회는 이제 크게 네 가지 큰 결절점이 있는 거죠. 인류사에서 얘기하는 이제 미개 사회가 처음 1단계의 미개 사회가 출현하는 것은 신석기혁명이라고 그러죠. 신석기 혁명을 통해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거죠. 인간이 이제 드디어 생산하면서 자신의 의식주를 해결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그렇고 공산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제 공산사회 전까지 다 미개 사회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 또 생산력 혁명이 한 번 있죠. 그거는 이제 철기혁명이죠. 또 폭발적으로. 이때부터 계급사회가 출현한 거죠. 근데 나는 미개 2단계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게 노동수단의 문제예요. 그죠? 노동수단이 신석기냐 아니면 철기냐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쭉 발전해 오다가 또 한 번에 대폭발을 하죠. 생산력이. 언제겠어요? 대공업이 또 한 번에 인류사회 결정점이고,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갖는 거죠. 공산주의 사회의 물적 토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3단계의 혁명이고, 미개의 3단계. 지금 미개의 4단계에 도달해 있어. 이건 뭐냐면 과학기술 혁명. 이제는 기계가 스스로 운동하잖아요. AI를. 20세기 후반부터 과학기술 혁명에 의해서 생산력이 또 한 번 비약하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미개와 계급사회를 나는 생산력이 비약적 발전의 4단계에 따라서 미개의 1, 2, 3, 4단계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야. 내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인간이 아직 동물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관의 문제라고 보는데, 동물계를 엥겔스는 그렇게 봐요. 도저히 소위 말하는 인간이라고 우리가 하는 그런 가치 기준에서 내가 이제 64살을 먹는데, 볼 때 이 기준을 가지고 도저히 인간이 용서가 안 돼. 아무리 생각해. 너무 많아. 진짜 다 자살하는 거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살하겠어요? 자기가 배운 인간의 기준과
현실의 인간의 기준이 맞죠. 그러다 보니까 자살.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러면 이제 공산사회가 문명사회다. 여기서는 이제 이 계급사회를 문명사회라고 모건이나 앵겔스는 봤는데 나는 이제 문명사회는 아직은 아니고 공산사회가 되는 이제 문명사회를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권정기 학설이고 이제 그 가족 형태 오늘 우리가 보는 주요 주제죠. 야만 시대에는 군원이 대표적이죠. 군원이 뭐겠어요? 여러분 사자 숫사자 한 서너 마리하고 암사자 30-40마리 같이 살죠.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 여럿과 여자 여럿이 같이 자유롭게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야만의 전형적인 상태인데, 근데 이제 이게 좀 번해. 처음에는 그냥 다 모든 남자가 다 성관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딸하고 아버지하고 하고 다 이렇게 다 해. 그다음에 이제 좀 좁혀져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세대 간의 차이를 더 세대끼리 결합하는 거, 아버지와 딸하고 결합하는 거 하지 말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 젊은 여자하고 늙은 남자하고 이렇게 사귀는 거 보면 안 좋아하잖아요. 그게 나는 그 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딸일 수가 있거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형아가 나오잖아요, 그죠? 기형아가 나오는 거야. 자꾸 얘가 좀 이상한 애들이 자꾸 나오고 저는가 막 이래. 그러니까 사자 사회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요. 근친유배가 자꾸 일어나가지고 사자 다투하는 거 보니까 남사자가 막 정신이 좀 이상해하는 사자가 나타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참 재빨리 간파를 해가지고 여자를 멀리서 그때는 남자를 멀리서 봤어. 남자를 좀 멀리서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주 건강한 유세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그 친인척 관계를 따져가지고 모계시속이 일어나가지고 결혼을 이제 배제한 거야. 그런 부족은 장성해가지고 다른 부족을 다 먹어버리는 거지. 다 쫓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자연 도태, 생존 경쟁에 대해서 이제 점점 근친상간, 근친교배라는 것을 인간이 발명해낸 거다. 이렇게 앵겔스 얘기해요. 처음에는 그거 몰랐는데 무의식적으로 알았겠지. 근데 대우는 뭐냐면 이게 4명 남자하고 4명 여자하고 사는데 본처가 이제 둘이 눈이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만 성관계를 해. 그러니까 둘이만 주로 해. 나머지는 가끔 하는 거야. 왜냐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뭔가 좀 이렇게 이게 텔레파시 통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것은 여자가 너무 많이 하기 힘든 거야. 남자가 막 정신없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가 우리끼리만 좀 합시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자가 발달시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도 역시 권리가 있었지, 그 여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성관계를 한 거죠.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 일부 일처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일부 일처제고, 근데 사실은 어때요? 여자에게만 일부 일처제지. 남자는 지금도 일부 다처제죠. 군혼을 이렇게 해서 즐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맞는 얘기죠. 매춘하잖아요. 그다음에 돈 많은 남자는 뭐 관통 여자 한 명씩 거느리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에도 아마도 일부 일처제의 형식은 그대로 가져갈 것이다. 앵겔스가 보고 있죠. 쿠바 같은 경우는 보통 남녀가 한 4-5번 이렇게 결혼을 한다고 그래요. 이제 사실 연애 감정이 얼마 못 가잖아요. 좀 제가 보면 좀 실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헤어지고 다른 말. 자식은 이제 다 사회가 다 키워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이. 그리고 내가 보니까 그게 대우혼이지. 대우혼으로 다시 복귀하는 거지. 그게 가장 그 이상적인 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좀 더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얘기합시다. 생산력은 이제 원시 공산사회는 미발달했고 계급사회에서는 불충분하게 발달을 하는 거야. 근데 잉여 생산물이 생기죠. 어때요? 이렇게 되니까 계급사회가 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왜 보면은
동화 보면은 어떤 형제가 사이좋은 형제가 가다가 금덩어리를 발견했어. 그러니까 금덩어리를 주웠어. 그래가지고 가다가 어때요? 동생이 금덩어리를 강물에다 확 버리죠. 왜 버려요? 내가 이 금덩어리 형이 또 이거 왜 버렸으니까 내가 이거를 발견하는 순간 이걸 갖는 순간 형을 없애버리면 좋겠다. 형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버렸다는 거야. 근데 그 동화 얘기지. 당연히 형을 죽이지. 금덩어리 크면. 아니 팔아서 나누기 하면 되지. 아니 좀 혼자 갖고 싶지. 그런데 그거를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그 왕들 보면은 형제 자매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고 아버지 다 죽이잖아요. 아버지 엄마 뭐 다 죽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부가 크기 때문에. 부가 작으면은 그걸 억제할 수 있는 게 부가 크다. 중국 그 천하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 뭐가 보이겠어. 완전히 그냥 마치 강한 거지. 근데 바로 이게 중요한 거잖아. 이게 뭐냐면 생산력이 발달하는 거야. 생산력이 발달하니까 부가 커지죠. 부가 커지니까는 그걸 내가 갖고 싶은 거야. 옛날에 원시 공산사회 때는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끝이야. 남는 게 없었어. 근데 이제는 계급사회가 천리시대가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수천 수백 마리 양과 소가 내가 기른 거야. 그럼 뭐 이게 돌아가는 거야. 이걸 내 것을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원래는 시정의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시정의 재산이었는데 그러면 근데 이제 어때요? 내가 저 시정을 깨버리면은 내가 저걸 가질 수 있다라는 욕망이 꿈틀거려. 그러니까 견물생심인 거지. 그러니까 잉여가 없었을 때는 뭐 몇 개 안 되니까 형제가 더 좋지. 근데 이게 부가 커지니까 형제와 시종이 갈갈이 쪄지고 가정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사유재산, 사적 소유가 생기는 거죠. 그때부터. 이게 불충분하게 발달해. 완전히 발달해 버린다. 막 물과 같이 막 풍요로워진다. 모든 게. 그러면 그거 가지고 누가 하겠어요, 그죠? 바로 그 단계가 공산주의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급 사회가 이렇게 애매한 사회야. 내가 이게 탐욕의 시대라 내가 표현했는데 이게 탐욕의 시대야. 왜냐하면 부가 발전인데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악의다툼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부자와 빈자가 나와. 그러면 빈자들은 그거를 보고도 못 먹는 거야. 아예 없었으면 욕심이 안 생길 텐데 보고도 못 먹으니까 욕망이 끌어오르니까 부가 어때요? 인생의 목표죠? 유일한 목표. 내 주변에 내가 이제 나이가 60 넘어가니까 주변에 사람 하나씩 죽는데 우리 부모들 봐도 그렇고 우리 주변 사람 죽는 사람은 저 사람 뭐 했지? 보면 맨날 돈 그러다가 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부를 갖다가 축적한 이런 부자 된 사람 있죠? 그러면 막 온 천하가 칭송이 맞잖아. 거지는 어때요? 세상의 모든 불행은 다 자기가 뒤집어 쓰는 거죠. 이게 바로 계급사회. 그래서 어때요? 이 계급사회는 말세인 거예요. 말세다. 계급사회는 아주 짧은 시기에 얼마 안 돼요. 인류 역사가 한 600만 년 정도 됐죠. 이거는 기껏 길어야 5,000년. 찰나의 순간인데 이때부터 말세다. 종교에서는 뭐래요? 금단의 열매를 따고 타락이다. 타락. 그 타락이 뭐겠어요? 부지 뭐. 사과나무 따고 그런 게 그 부야. 잉여 생산물을 자기 사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거로 나는 이렇게 암시한 거가 아닌가 생각을 하죠. 아무튼 이래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좀 더 여기서 다 얘기를 해보자. 지금 여성과 남성이 왜 남성이 지배하겠어요? 아까도 얘기한 거지만 아직도 남성이 지배하고 좀 억압하는 측면이 있죠. 과정에서. 왜 그러겠어요? 내가 어떤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연봉 수억인 여자와 사는 남편
얘가 나왔어. 보신 분이 있나? 남자가 소파에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푸석소리 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막 신발 이렇게 챙겨주고 요리도 하고 그래. 그래서 막 나가려고 퇴근하려고 그러니까 탁 나가가지고 차 시동 팍 켜주고 문 열고 탁 가. 막 소파에서 이렇게 이게 뭐냐면 없었어 못 만나요. 부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해당되려면은 자기가 돈 더 벌면 돼. 간단한 거야. 그렇죠? 간단한 거야, 진짜. 그래서 저기 이부진, 그건 남자 아니 노예였어. 그 시바지였어, 시바. 그래서 시바권 술 차버렸잖아. 돈 몇푼 주고. 그래서 이부진이가. 그래가지고 지금 그 남자 잘생겼죠. 그러니까 시바지 한 거야. 그래가지고 쫓아버렸어.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또 어떤 남자하고 또 노예를 또 하나 데리라는 거야. 성노예 또 데리라는 거야, 그지? 부자는 그래요. 그래서 앵글스가 뭐라 그랬어요? 여성 해방, 내가 거미가 얘기하는 거. 여성 해방의 첫째 조건은 여자가 돈 버는 거다 그랬어. 이렇게 표현 안 했어.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는 거야. 좀 멋있게 얘기하지 앵글스는. 취직해서 돈 벌어야 돼. 가정에 붙어가지고 그거 한번 해봤자 그게 몇 푼이나 되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절대 여성 해방 안 된다.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어라는 거지. 즉 뭐냐면 이 거대하게 이 발전한 이 생산력, 이 부를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성이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다시 현실에다가 얘기해 보면 지금 여자가 그 저임금 받고 여자 남성보다 취직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죠? 그런 어려움을 남성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뚫어내야지, 그죠? 여성 취업률을 높이고 정리해고를 받는다, 여성 임금을 높이고 여성 사회 보장을 확대하고 이런 것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1차적 과제예요. 앵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지. 사회 노동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돈을 좀 비슷하게는 못 벌어도 적당히라도 벌면은 노예 생활은 안 해. 그런데 실업자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 노예야. 가정주부. 왜냐면 너무 차이가 나. 당장 생사 여타권을 쥐고 있잖아 남자가. 그러니까 거의 간의 노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여자가 자본이 여자를 쓰지 뭐 여자가 쓰다? 그러니까 자본은 여자를 가급적이 안 쓰려고 그러지. 그죠? 나도 내가 보호소장했는데 여자들 보면은 생리휴가가 있어. 남자들 생리휴가도 없는데 생리휴가 한 달에 꼭 챙겨 먹는단 말이야. 그리고 맨날 보면은 맨날 다 여자들이잖아. 보면은 맨날 집안 생각하고 있어. 우리 애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리고 또 배가 불러가지고 출산휴가 간다고 1년 동안 놀아버려. 그러니 사람은 없는데 내가 미치지, 그죠? 그러니까 임신, 출산, 그죠? 육아, 한국 사회는 이제 그 애들 교육까지도 책임지고 당연히 안 쓰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남성의 지배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바로 임금의 그런 격차. 그래서 어떤 남자들은 보수적인 남자들은 여자들이 임금 올라가는 거 반대해요. 그리고 돈 많이 버는 여자가 결혼 안 해. 그런다고 보수적인 남자들은 요즘 애들은 좀 안 그러지. 요즘 애들은 돈 많이 버는 여자 좋아하는데 우리 때만 해도 물론 나는 의사니까 이제 그랬지. 돈 버는 여자 싫어해. 왜냐면 주부 들어가지고 간의 노예를 쓰겠다는 거야. 그러더라고. 주부 통장으로 남편 월급이 다 들어오는데. 의사들은 자격자니까 안 그랬지. 자기가 다 관리하지. 아무튼. 그렇지. 그래서 의사는 뭐 여기.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가 유지되는 날 더구나 지금 정리하고 대량하고 막 이런 시대에 무슨 여자가 어떻게 다 취업할 수 있겠어? 남자도 못하는데, 그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가 지금 도저히 안 돼. 그리고 어찌 보면은 돈 많이 버는 여자는 또 남자를 노예화 시키겠지. 그러니까
남녀평등 나와 남자가 이런 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를 똑같이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를 공유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부를 공유해가지고 남녀가 그 사회의 그 거대한 부에 대해서 어떤 지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내 거고 이 전체가 네 거야. 이렇게 돼야 돼. 아삭아삭 소리. 이렇게 이 거대한 부를 남녀가 공동으로 소유해야 되나? 그때야만 남녀가 진정으로 평등화될 수 있고 여성 해방도 남성 해방도 동시에 인간 해방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인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봅시다. 경제 단위는 뭐야? 경제 단위가 뭐죠? 앵겔스가 참 경제 단위라는 얘기를 해서 내가 경제 단위가 뭘까 고민 많이 했어. 근데 경제 단위는 경제가 뭐예요? 경제. 빨리. 먹고 사는 거지 뭐. 생존의 단위라는 게. 생존의 단위라는 것은 두 가지를 생산해야 돼. 첫째는 뭘 생산해야 되겠어요? 의식주를 생산해야죠. 의식주, 물질을 생산해야 돼. 물질을 생산하다 생존하나? 30년 지나면 끝나지. 애기를 생산해야 돼. 이 두 개를 생산하는 단위가 경제 단위라는 거예요. 이 경제 단위가 이제 원시사회, 공산사회의 시적이었어요. 시적. 혹은 이제 시적이 합격된 부적이죠. 여기서 의식주와 그 다음에 애를 낳고 키우는 것을 다 공동으로 했어요. 경제 단위니까 그게. 그런데 계급 사회에서는 가족이 경제 단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가족이 어때요? 의식주를 생산하고 애기를 생산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어떤 노동자가 나는 생산하지 않는데 생산을 해. 뭘 생산하는지 알아요? 자기 노동력을 생산하는 거야. 자, 노동 생산을 해서 팔어. 이런 생산단위. 자기 노동력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미래의 노동력을 또 생산하지. 애기를 생산하죠. 그런데 이게 어때요? 그 개인 가족 개별 남녀에게 맡겨져 버리죠, 그냥. 그죠?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뭐야? 여성이 해방될 수 없다라는 거지. 임신 출산이 여성에게 맡겨져 버리잖아요. 가족에게 맡겨져 버리고. 사회가 그것을 책임져 주는, 요즘 뭐 책임을 준다 말만 하지 뭐 책임을 주겠어요? 그죠? 아니지. 안 한다고. 그래서 경제 단위가 사회 전체가 돼야 돼. 그러면 이 사회에 내가 스탈린이야. 그러면 내가 의식주를 이렇게 생산하고 그다음에 아기를 이렇게 생산해야 돼. 왜? 노동력이 필요해. 생산 수단을 이렇게 생산하고 노동력을 이렇게 생산해. 이렇게 결합시켜야 생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애를 낳는 거, 애를 키우는 거 이것도 다 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회가 경제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경제 단위가 사회 전체 책임 단위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책임 단위가 돼가 경제 단위가 돼서는 이유는 그냥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은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가족도 여성 해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부와 인간의 관계는 뭘까 생각해 봤더니 자연이 지배하죠. 원시 공산사회는 자연한테 꼼짝 못하죠. 근데 장점이 있어. 생산물을 자기가 지배해. 내가 만든 내 돌도끼, 내가 오늘 쓴 풀, 사과는 우리 거야. 내가 지배하죠, 그죠? 우리가 지배하죠. 이게 내 장점이다 이렇게 앵겼을 때요. 근데 계급 사회에 와서는 자연을 지배해요. 이제 자연을 인간이 거의 지배하죠. 그래서 너무 혹독하게 학대하다 보니까 자연도 보호합사를 가지고 막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원시 공산사회는 그게 없으면 자연을 숭배하죠. 꼼짝 못하죠. 천만 채우면 막 꼼짝 못하고 막. 그런데 이때는 뭐냐면 생산물이 지배해. 생산물이 인간을 지배해. 그런데 뭐 공장이 나를 지배하겠어요? 공장을 소유한 특정 계급이 나를 지배하는 거지. 근데 그 생산물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내가 만들었지. 즉 노동자 계급이 만든 생산물이 다른 사람한테 상품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면서 상품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 생산물을 소유한 인간이 내 생산물 가지고 나를 지배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인간이 자유롭지 못하는 거지.
필연의 족쇄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의 왕국이다. 그렇죠? 그래서 공산사회가 되면 이 두 가지를 다 관리하는 거죠. 인간이 자연도 관리하고 자연을 지배한다는 표현은 이제 공산사회로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자연과 생산물을 인간이 화해하는 거지. 인간이 지금 적대적이잖아요, 그죠? 화해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시대로 진입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왜 안 될까? 이게 좀 가능성이 안 보이죠? 예. 하면 멸망할 것 같죠, 그죠? 근데 자기가 만드는 이 부에 취해가지고 막 거의 막 광기가 막 저 전쟁하는 건가요? 저 전쟁이 뭐 어제 오늘 일인가요? 계급사회가 출현하면서부터 허무한 전쟁이야. 왜? 동독이 올랐거든. 부에 취한 거야. 그래가지고 사기 뭐야 사기. 전국 시대에 뭐 인간의 뭐 모든 지혜가 그게 무슨 지혜예요? 그게 사람 죽이는 지혜고 땅 따먹는 지혜지. 부를 더 차지하려고 막 아구 다툼을 하는 거야 인간이. 이게 내가 옛날에 개를 키웠는데 한 거랑 100%를 키웠어. 그런데 사료를 주니까 사이가 그다지 안 나빠져. 그냥 이러다가 그냥 서로 먹어. 고기를 던져주잖아요. 죽여 막. 황소가 조사 큰데 100%를 물어 죽여. 그 생산력이 좀 발전하니까 부가 커지니까 거기에 대한 욕심이 발동해서 전쟁을 벌이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 동물하고. 그 부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 고기는 부족해요. 개가 보기에. 그게 바로 계급사회의 대선 단계야. 생산력이 불충분하게 발달하는데 그 생산력이 취해가지고 인간이 광란의 도가니에 빠져 있는 거죠. 계속 그 전쟁이 계급사회는 그냥 다 전국 시대예요. 부를 더 차지하기 위한 전쟁 시대라고 보면 돼. 나의 결론은.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지?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이제 관리해야 되잖아. 사회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로 진입할. 근데 이걸 못하는 거야. 왜 못하냐? 그게 어렵거든. 이 경제의 법칙을 알아야 되고, 그죠? 여러분 막스 자본을 공부해봤어요? 얼마나 어려워. 그리고 이 사회의 운동 법칙을 다 알아야 돼. 왜냐하면 내가 왜 이 계급사회까지를 공산주의 전 단계를 미개사회라고 보냐면은 그냥 역사가 자연 발생적으로 자기 본능, 자신의 성적 욕구에 따라서 새끼 나면 되고 자기 먹을 거 성욕을 채우기 위해 생산하면 됐거든.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뭐 이렇게 발전한 거야. 부르주아 혁명이 의식적인 혁명이에요? 의식이 큰 감이 됐지. 대부분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 계몽 사상이 좀 도움을 줬다 뿐이지. 봉건사회 내부에서 자본주의 생산이 발전했으니까 자기네들이 그거를 자기 탐욕에 따라서 그걸 추상해낸 거야. 혁명을. 그죠? 사회주의는 그렇지 않아. 의식적인 혁명입니다. 이 사회를 완전히 파해야 돼. 이론적으로 장악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막스레닌주의거든요. 그래서 이걸 했지. 막스레닌주의 입각해서 소련 때까지. 소련이 무너지면서 막스레닌주의 실종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다 보니까는 포퓰리즘만 나오잖아요. 막 이런 상식이나 편견에 기대어가지고 막 해법을 돌팔이 처박내고 그죠. 이게 바로 소련이 몰면하면서 막스레닌주의가 사상됐기 때문에 인류가 갈 길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됐어요? 전쟁이 이제 폭발. 인류가 지금 대위기에 빠져 있다. 인간이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이 현인들의 지혜를 갖다가 네팽개쳐버 네팽개치기 대표적인 게 카우치키 이 삼인주의와 그다음에 최근에 내가 보기 신자파야. 팽개치고 요설로서 막스레닌주의를 흐려버리는 거지. 돈 받고 누구 돈 받았겠어요? 독점자 봉
독점자본가의 초과 이윤을 받아가지고 교수를 잘 살리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매수해가지고 말 이상하게 요소를 해가지고 막스레인지를 해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적으로는 우리 내부가 무너진 거. 내가 보기엔 그래.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남녀관계 뭐 여성 우위예요. 모기 사회니까. 근데 거의 평등이지 뭐. 그죠? 원시 사회. 왜냐하면 엥겔스에 의하면 여자는 자기 새끼를 아는 남자는 자기 새끼가 누군지 몰라. 그죠? 그러니까 엄마의 중심으로 이렇게 시적이 형성되고 남자는 저 바깥에서 오고 여자는 다 지네 식구야. 그러니까 여자가 힘이 있지. 그죠? 지금 북이 사회에서 여자들이 힘이 없는 이유가 물론 돈이 결정적이지만 또 하나의 원인은 어때요? 여자들이 밖에서 오죠. 근데 요즘 핵가족이라 이제 그런 건 별로 없는데 옛날에 대가족 때 여자가 밖에서 오니까 여자는 뿔뿔이 흩어져서 단결이 안 되고 남자들은 주위에 형제는 있고 똑같은 거 옛날에 그랬던 거지. 여자가 그래서 이제 남자를 쫓아갔다 그러죠. 그냥 옛날 원시 공산 사회 때는 남자가 지실 가서 맨날 사과 하나 못 따오고 뭐 이러면은 쫓아버렸다 그래요. 여자가 그랬다고. 그다음에 이제 계급 사회는 이제 남성 여성 지배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충 설명한 것 같고 이제 주제를 바꿔서 여성에 대한 억압과 지배가 발생 원인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원시 공산 사회에서 계급 사회 이양이 발생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남녀의 분업과 생산력의 발달이에요. 그러니까 남녀의 분업은 이제 인류 최초의 분업이라고 그러죠. 엥겔스 막스에 의하면 여성은 이제 가사하고 요리 옷 만들고 작은 채마밭 이렇게 만들고 남자는 식료품 조달하기 사냥하고 수렵하고 목축. 근데 이 목축에서 이제 부가 엄청나게 생겨요. 그래서 유튜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저기 말레이시아나 아프리카 그 원시 부족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여자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애기 얻고 있어. 그러니까 애기를 얻으니까 사냥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남자들은 제일 없잖아요. 남자들은 이제 막 나가가지고 뭐 물고기도 잡고 뭐 팔도 썰어야지 뭐 꿀 따먹더라고. 또 아주 꿀이 아주 최고다. 꿀 따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여자는 애기를 얻고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집안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집 주변에 조그마한 요만한 밭 같은 걸 해가지고 채마밭이라고 요만한 밭 같은 거. 그래서 원래 농사를 여자가 먼저 시작했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심고 그런 거야. 딱 그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분업. 그러니까 이제 신체적인 조건에 따라서 분업이 일어난. 근데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9세기 아메리카 신세계지. 9세기에서 이제 목축업을 하는 게 생긴 거야. 밖에 나가가지고 이 토끼를 뭐 사슴을 한 마리 잡아, 양을 한 마리 잡아, 기르는 거야. 그랬더니 막 순식간에 막 수십 마리를 불어나는 거야. 남자가 부자가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부가 결국 세계사를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를 가지고 어때요? 남자가 이거를 갖다가 내 걸 재산으로 하고 싶은 하고 원래는 이게 시종의 재산이었던 거예요. 근데 내 걸로 하고 그리고 더구나 내 자식한테 물려줄 수 없다. 근데 그래서 북의 사회로 혁명을 일으켰다 그러죠. 왜냐하면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옛날에 그 모계 사회, 시족 사회에서는 내가 만약에 양을 1000마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 자식들하고 열심히 그걸 길렀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죽잖아. 그러면 이 양이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우리 엄마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살아계시면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엄마가 내 자식한테 나눠주는 거지. 내 동생, 내 형, 내 누나한테 나눠주는 거야. 우리 엄마가 없다. 그럼 우리 이모한테 가는 거야. 우리 이모 시족한테 가는 거야. 근데 내가 내 자식하고 쇠가빠지 이러는데 양수 천만에 가는 거야. 그 자식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목의 시족 폐기, 북의 시족 이렇게 된 거야. 이제 남자가 나가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나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북의 시족이 생긴 거죠, 그죠? 이게 뭐냐면 그 부자가 된 남성이 가난한 배신 그 가정 가사를 아무리 돌봐봐야 부자 되겠어요? 지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일부 일처제라는 것을 뭐 굉장히 발전된 걸 생각하잖아요. 동물도 보면 원앙 일부 일처제 최고야 이렇게 이러잖아요, 그죠? 일부 일처제 그게 아니고 일부 일처제가 발생한 거는 자기 재산을 물려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씨를 갖는 여자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자를 가둬두는 거지. 못 나가서 자기 씨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자를 그리고 여자가 힘이 없으니까 간에 노예시키고 이래서 이제 남성이 여성을 갖다가 출산의 도구 내 재산을 성숙시키고 자식을 만들고 또 노동력이고 더구나 그리고 이제 간의 노동을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여성 해방이 그래서 이제 여성 해방이 나오는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결국 남녀 분업을 지향할 수밖에 없어. 여자가 다시 부자가 되는 수밖에 없고, 근데 부자가 되는 거는 자본주의 내에서는 한계가 있다. 도저히 안 된다, 이거는 남성에 비해서. 그래서 사적 소유를 철폐해서 공동의 소유로 하지 않으면 여성 해방은 불가능하다. 이게 중요하다. 즉 노동 해방을 통해서 여성 해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곧 인간 해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 해방, 노동 해방, 인간 해방은 사실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성 해방을 통해서 노동 해방이 되는 게 아니라 노동 해방을 통해서 여성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내가 요거는 본정기가 조금 발전시킨 거야. 대공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앵겔스는 대공업이 여성 해방의 물적인 토대가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여성 해방의 시기를 한번 구분해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원시 공산 사회에서는 여성 우위 혹은 평등이라는 여성 해방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여성이 더 우위지. 계급 사회에서는 남성이 지배가 되는데, 근데 대공업 이전과 이후가 좀 달라. 뭐냐면 노예나 봉건제, 자본주의 초기까지도 어때요? 남성이 모든 재산을 소유했죠. 여자는 재산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남성이 여성을 착취하면서 지배했어요. 그런데 대공업 이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자와 여자가 다 무산자가 되는 거야. 남자도 무산자가 되고 여자도 직장에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남성이 여성을 착취하는 거는 사실상 거의 의미가 별로 없어졌어요. 착취를 거의 할 수가 없어. 하지만 차별은 남아요. 차별. 그리고 그 차별에 따라서 억압이 좀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 차별은 남자가 여자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자본이 여자를 차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성의 적도 자본이지만 여성의 적이 1차가 자본이 되어버린 거야. 자본이 임금을 적게 주기 때문에 내가 남자한테 불이익을 당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립구도가 대공업 이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흔히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 성차별 그러지 성착취 그런 말은 다른 의미로 쓰이죠. 그죠? 그 성차별이라는 게 뭐냐면 남자가 여성을 차별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근본적인 힘은 자본이 여성을 차별하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남성도 거기에 얹혀서 여성을 차별하고 억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상황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남성이 착취자였고 지배자였죠. 가정 내에서. 그죠? 요즘은 안 그렇죠. 그죠?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성애가 뭐예요? 성애. 연애 감정이라는 연애 감정. 근데 이 연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출현했나? 앵겔스 얘기 따라 보면 이거예요. 휴지 있어야 돼. 휴지나 걸려. 휴지나 걸려. 뭐 있어? 닦을 거.
말일 것 같아요. 말도 성애를 그 일부 일처제의 부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부 일처제가 생겨나면서 성애가 생기는데 사실은 그 조선시대 때 이렇게 보면은 남녀가 뭐 연애 감정 같은 게 가지고 결혼했나 그렇지 않죠, 그죠? 의무적으로. 근데 남자가 열렬한 사랑을 표현하는 게 있죠. 황진이 기생.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기생이나 이런 사람 창녀들이죠, 이런 사람들과는 연애 감정이 생겼던 거야. 그래서 그런 데서부터 또 하나는 이제 간통. 간통은 어떤 물적인 그런 게 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지금 정말 애정이지, 그런 데서부터 출현하고. 나의 아저씨. 정말요? 그래. 내가 보기엔 다 그런 것 같아. 그 다음에는 부부간에도 한 3년은 가. 그죠? 약간 연애 감정 같은 게 지금은.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지만. 근데 그게 이제 그런 데서 연애 감정이 생기는 거야.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한 7, 80%는 그 인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거야. 배경과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재산과 소득, 혹은 재산과 소득이 없어도 앞으로 예상되는 소득, 이런 거가 딱 잘생긴 건. 잘생긴 거는 이제 거기에 플러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가 한 7, 80대고 잘생긴 거, 그 다음에 뭐 가물, 지성 이런 것은 조금 알파가 되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남자는 한테 여자가 막 사랑이 막 폭발해, 사랑이. 어떻게 사랑이 막 생기는 걸 어떻게 해 부자한테. 아니 이재용이 싫어하는 여자는 없어. 다 목숨 바쳐 사랑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애 혹은 뭐 사랑 이런 게요, 사실 사랑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사랑 이런 거는 플러스 알파 정도, 뭐 한 10%, 20% 정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때요? 탐욕의 시대거든. 내가 돈만 있으면 여자 한 널렸어. 룸사롱 가고 다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부에 의해서 지배받는, 아까 그랬죠, 생산물을 부죠. 인간은 아직은 자신의 생산물, 근데 아까 자기가 생산한 부에 자기가 지배당하면서 거기에 평생 목숨 걸고 모든 것을 그거를 다 희생하지. 사랑도 명예도 다 그런 것에 근거해서 방향을 잡지 않으면, 내가 저 가난한 여자를 사랑하면 안 돼. 내 사랑을 잘 나눠야 되고, 부자의 여자가 내가 사랑하잖아. 그럼 나 이 사랑을 더 해가지고 사랑을 키워서 어떻게든 결혼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부자가 됐지. 만약에 이 시대를 거부하잖아요, 인생 꼬이는 거죠. 주변에 많이 봐요, 그런 사람들. 시대에 거슬리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공산 사회가 될 때 모든 부가 풍요에 넘치고 또 공동 소유하고 이랬을 때, 그때만 진정 인간이 애정에 기반한 그런 결혼이나 관계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 다 위선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는 항상 미래의 사회를 준비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애정이라는 것이 부차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이죠. 한 5,000년 내지는 뭐 2,000년, 혹은 짧게는 최근이야. 자유연애가 된 게 뭐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600년 정도인데,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그런 성의 애정과 연애 감정,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을, 또 걔들이 연애 감정 같은 게 있겠어요, 그죠?
인간만이 두뇌가 발달한 이런 인간들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무슨 고귀한 감정이죠. 그죠? 고귀한 건 아닌데 고상한 감정 이런 것은 그 미래 사회의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